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시장은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3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아래로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어제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전반적으로 조정받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만선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 수급까지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였지만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10,000포인트를 좀 장중에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S&P 500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하락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의 상승의 흐름들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반면에 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급등을 했었던 항공주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결국은 이 반등이 나왔던 산업재 쪽 섹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동시반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싸움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투자자별 만기 손해익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할수록 수익에 대한 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관 쪽,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손실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동시만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아쉬운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구간으로 가도 수익 구간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옵션 시장, 파생 시장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지 그렇게 된다면 시장을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수급적으로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 6월 초에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선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2,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는 매수를 해주는 것보다는 매도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에 대한 강도는 약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매도에 대한 강도도 좀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기관 쪽이 됐든 외국인 쪽이 됐든 매수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기관 쪽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코스닥 쪽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약 한 3,400억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증시에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이제 45조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 밀리면은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자금이겠죠. 그 자금이 어제만 하더라도 그제 기준이죠. 1조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5조를 좀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 근데 이제 신용잔고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11조대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신용잔고를 좀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밀리게 되면 대기자금이 들어올 자금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 있어서는 큰 변동성보다는 지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박스로 좀 가둬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될 거예요. 동시만기도 있고 FOMC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기술주 중심의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IT 섹터들의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언택트 관련주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좀 더 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쉬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돼야 IT 쪽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대로 뭐 수급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급하게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해서 급해버리게 된다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좀 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차분하게 좀 시장을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결론은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와 IT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기 민감주 쪽에 있어서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IT 쪽이라든가 이쪽이 올라가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만기를 좀 대비를 해서 지수에 있어서 편입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 코스피 200 쪽의 교체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제외되는 종목군들은 볼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요. 편입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FNF, 태영건설, HMM 등등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다우데이터라든가 우리기술투자, SK바이오랜드, KH바텍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KRX 300 같은 경우도 여러 종목군들이 좀 편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들 종목군들을 보니까 최근 들어 수급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본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이러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 분위기 짚고 왔는데 시장에 대한 질문들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시장의 방향, 원달러, 환율, 수급까지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위원님께서 장전에 상하 프로테크를 좀 추천을 해주는데 보니까 어제 장을 보니까 10% 넘게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위원님만 믿고 뭐 개장 좀 대응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상하 프로테크가 어제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재수가 좋은 겁니다.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인데 결국은 좀 보게 되면 종목을 좀 선정을 할 때를 보게 되면 실적이라든가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춰서 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일단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수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소비 관련주들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뭐 섹터를 좀 보는 것보다는 이제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지수 편입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좀 선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소비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FNF라는 기업이 있어요. 많이 올라가 있는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뭐 괜찮은 그런 기업입니다. 뭐 디스커버리를 브랜드가 좀 대표적이죠. 여전히 뭐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해주고 바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도 나름대로 좀 괜찮단 말이죠.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도 눌림목 시에는 괜찮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바닥권역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산업재 쪽 섹터보다는 오히려 좀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신다던가, 아니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바닥을 이제 탈피를 했어요. 그리고 거의 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정, 횡보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CJ제일제당도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매수 섹터들에 있는 종목군들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동시만기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편입이 좀 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수 편입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VTGMP라는 기업도 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인데, 뭐, 적지는 않는 그런 사항들이네요. 근데 차트를 좀 보면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좀 많이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또 분할로 좀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 매수 기조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특히나 보험 쪽과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매도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악성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한 부분들은 뭐 상상인이라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옛날 텍셀레트컵이라는 좀 회사, 좋은 기억이 있던 회사인데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좀 기술적인 반등 권역으로 한번 좀 노려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역별 종목군들이긴 한데, 편입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로 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뭐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포인트, 이슈나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을 노려보고서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또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포인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2차전지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섹터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성장의 좀 폭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놓고 봤을 때 포인테크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이벤트, 즉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혹은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뭐 어제 일단 단기적으로 좀 투신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수해주면서 지분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한 달 동안에 20만 주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들이고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자리대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10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 시장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3개월 만에 1,200원대 아래로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글로벌 증시 간밤에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거의 2% 가깝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1% 넘게 빠졌고 S&P 500 시장은 1%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간밤에 다시 한번 만선을 돌파했는데요. 우리 시장 현재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위까지 네이버 오늘도 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4만 1,000원대 다시 한번 우선주 제치고 4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우선주가 4위권에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은 네이버가 한 계단 껑충 뛰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권,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IT 투톱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0.3% 상승하면서 67만 8,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툴이 0.19%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일단 현재 지금 속보로도 나가고 있는데 LG화학이 중국 측의 LCD 편광판 사업을 1조 3천억 원에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나온 뉴스여서 장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강보합권에서 오늘 출발하네요. 43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엇갈립니다.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38만 2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가 1% 넘게 빠집니다. 최근 좀 계속 상승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네요. 11만 원대 턱걸이를 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카카오 다시 10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상 급등 흐름 나타냅니다. 25만 8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오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07% 약보합권, 2187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753포인트에 거래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세이틀 헬스케어는 오늘도 가네요. 0.6% 상승 나옵니다. 99,400원대. 셀트리온 제약이 2위권까지 어제 껑충 뛰었는데 오늘도 2위권 유지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 가깝게 하락 나오지만 어제 상승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3만 4,300원대.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13만 4,300원에 오늘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HLB 소폭 빠집니다. 0.5% 하락세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 3% 넘게 하락하네요. 24만 1,200원대 거래 출발합니다. 시즌 같은 경우는 어제 11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오늘은 소폭 반등합니다. 0.65% 상승 나오면서 10만 9,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CJ ENM 약보합권 펄어비스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합니다. 11만 7,200원대 그리고 KMW 오늘도 가네요. 1% 넘게 상승 나오면서 6만 1,000원대까지 다시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컨텐츠 종목들이 좀 괜찮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1% 가깝게 상승이 나오네요. 8만 3,000원대에서 8만 4,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좀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제 시장, 시장이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 보여주지만 쉽게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특히 단타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처럼 시장이 폭락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지금 장과 같은 좋은 장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단타는 이제 빠르게 손절 라인을 잡고 강한 종목을 치면 항상 종목들이 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이 폭락세가 나오지 않고 버텨주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래량과 패턴을 보면서 공략하시면 오늘 장도 좀 재미있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종목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자, 제이시언 시스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매수 가능 여부를 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면 어제 강세를 한번 보여줬죠. 바로 이제 드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드론에 대한 이제 테마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정부가 2025년까지 드론 택시에 대한 그 상용화를 위한 그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혁신 성장 전략 회의를 통해서 2024년까지 통신 환경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 기준을 마련한 뒤에 그다음에 일부 노선을 상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어제 좀 반응을 좀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도심 지역 말고 이제 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드론 택배에 대한 이슈도 뉴스들이 좀 나와주면서 잠깐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좀 떠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좀 조금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매수 공략은 가능은 합니다. 대신에 손절 라인을 조금 깊게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5,500원이지만 2차적으로는 5,000원을 두고 밀릴 때 공략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제 생긴 윗꼬리에 거래가 실렸던 모양 때문에 이거는 오늘 당장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장이 강하면은 이걸 감아서 올려서 바로 위로 쏠 수도 있는데 차트는 일단은 바닥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겁니다. 이슈는 살아있어서. 그래서 밀리면 다시 공략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밀리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 이틀 뒤에 밀릴 때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목표치는 아직 살아있어요. 조정받으면 지금 52주 신고가로 가 있는데 지금 이 추세를 넘어가 있죠. 이 추세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면 7,000원, 7,000원과 그 이상도 충분히 8,000원, 9,000원의 목표치들은 살아있는 종목이라서 밀리면 이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매매 패턴주다. 다만 어제 거래가 실린 장대 운동의 윗꼬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쫓아가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공략 가능한 종목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지금 두 번째 시청자 질문 들어온 종목이 이제 한성기업인데요.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주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부지역이 발생을 하거나 그럴 때에서 이제 관련 종목이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기업의 내용은 이제 원양업이라든지 수산물 가공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치라든지 이런 이제 수출하는 회사라서 그래서 이제 수산주로 많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조류값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가끔씩 움직여주는 종목인데 어제는 상한가를 한번 잠깐 갔었어요. 어제 강하게 한번 올려봤는데 그 이유가 상한가는 아니네요. 어제 고가 상한가 근처까지 27%까지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이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회사 대표님이 이제 임준호 대표이사가 미국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교 출신인데 그게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하고 그게 이제 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는 전 부통령 바이든 때문에 관련된 소식으로 엮이는. 사실은 정치 테마주라든지 인맥 관련주들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이 그냥 같이 동문회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뭐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같은 소속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엮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엮어서 이거 하도 이제 종목이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만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차트는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니까 움직일 호재는 없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엮어보자 그래갖고 이제 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억지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라서 물론 매매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저께 이제 상한가 들어갔었던 요 자리가 6,860원짜리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 많이 떠있기 때문에 밀릴 때 단타가 가능하고 지금 지수도 쉽게 안 밀리죠. 그래서 지금은 폭락 장세가 아니라서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떠있으면은 말을 하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16,000원권에 있다.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많이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8,700원 정도의 목표치를 보고 조정받으면 공략은 가능하다. 근데 약간 좀 억지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요, 텔콘 RF 제약인데요. 이쪽을 이제 매도를 할 건지를 이제 매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주이면서 그다음에 비보존성 마약, 비보존성 그다음에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제약 섹터,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어제 그저께 해서 이제 그 KM 테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텔콘 RF 제약이 그 신약 개발 전문 업체인 비보존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사인 KPM 테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로 이제 엮으면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어제 그저께군요. 이틀 전에 이제 KPM 컨소시엄에서 휴머니제 미국에 있는 업체인데 휴머니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권을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예요.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살아 있고요. 지금 관련된 알벤다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동물 백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하여튼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 모두 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제약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바닥주기 때문에 지금 매도 질문을 주셨는데 매도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손절 라인은 한 4,500원 정도를 잡고 또 바닥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치료제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련주들이 다들 한 번씩 움직이니까 목표치는 한 이쯤을 크게 잡으면 이전에 있었던 이 저항 라인을 근쳤던 이 자리까지 노려보시면서 짧게는 6,000원이지만 좀 길게 보면 7,000원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바닥주니까 이거는 손절하지 마시고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볼 때에서는 좀 억직성으로 움직이는 이제 한성기업보다는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이슈가 좀 더 살아있는 제이시언 시스템이 조정받으면 이쪽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종목이 좀 떠서 부담이 된다라 그러면 바다 쪽에 있는 텔콘 RF 제약 같은 종목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한다라 그러면 크게 지금 시장에서는 물릴 일도 없고 큰 걱정이 없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시간 뒤에 일단 실전 매매 정수 시간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추천해드리니까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세 종목을 좀 준비를 또 했죠. 첫 번째 종목을 좀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물어보셨는데요. 매수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쪽도 있고 항공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글쎄요, 이걸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대량 거래 터진 이 부분들을 보고 전략을 좀 세워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다른 종목을 좀 골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역별 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방산 섹터들을 그다지 썩 제가 선호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역별 권역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촘촘한 매물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단기로 이 종목을 좀 접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보다는 다른 종목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좀 더 다른 종목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뭐 말씀을 드린다라면 차라리 그냥 이 2차전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IT 쪽에 있어서 브라이언스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다른 종목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상하프론테크를 좀 물어보셨어요. 지금 단타로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오늘 시초가가 좀 약세 출발을 했어요. 매물 소화 구간대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이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도달을 해놓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섣부르게 그냥 들이댔다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조정,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날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 17,000원 정도 때 평단가가 기관 쪽의 평단가가 17,000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꺼번에 한 방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18,000원대 초반? 그 자리대 한 18,300원 이 자리대부터 한 17,500원? 그 정도 대의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차전지 쪽 섹터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 그런 종목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사주시푸드예요. 오늘 들어가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주시푸드 역별거적이죠? 전날 갭상승 출발했다가 장대 음봉으로 때려맞은 기업을 들어간다? 글쎄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많은 빠졌기 때문에 매수한다? 얼마든지 매수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종목을 좀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일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다라는 얘기고, 그 매도세에 물려버린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역별권적인 부분들이죠. 꼼꼼히 이 저항자리 때에는 많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 좀 골라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선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탱크웨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매도 사인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 대응하고 현금 챙기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갭상승이 나와서 이제 12,000원 매물권까지 제가 전일 말씀드렸듯이 12,000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딱 달성을 하고 지금 차익 신호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이 나오고 횡보를 한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구간에서는 좀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다음에 이제 눌림을 다시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절반 이상 매도 실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하단 지지선 11,000원 정도 지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눌림 구간 재공략 반복 대응하자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매수 시그널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좋은 자리는 전일 종가 5,120원 지지를 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고 지금 남북경협이나 광산주의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전일
뭐 북한에서 그런 이슈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추세가 굉장히 강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짧게 보시고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지켜보시고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KCT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KCT는 지금 단타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방금 추세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상승 중이나 일단 4,100원 정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이 어느 정도 좀 FOMC 회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짧게 보시고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기보다는 짧게 보시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챙기면서 좀 다시 눌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관만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그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세 종목을 같이 함께 트레이딩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그 깡다구님께서 그 퍼스텍 뭐 깡다구로 매수해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일단 저는 깡다구로 하면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 관련주, 뭐 드론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죠. 특히나 이제 북한의 그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최근에 어제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차후에 그 남북 군사 이제 파기 가능성도 좀 있고요. 또한 이제 개성공단 그 철거 가능성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그 이슈는 지금 현재 국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테마주를 접근하실 때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대장주를 보셔야 돼요. 항상. 퍼스텍은 대장주가 아니에요. 퍼스텍은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빅텍의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은 많이 움직일 거라 이제 판단이 되어져요. 특히나 이제 빅텍이 급등을 하게 되면 2등주, 3등주가 따라오게 되고요. 반대로 급tek이 조금만 흔들려도 2등주, 3등주는 더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생리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퍼스텍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퍼스텍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이슈를 좀 받았다가 오늘 밀려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일단 뭐 대장주가 그런 밀리는 그런 과정도 좀 있고요. 이 종목 자체가 테마 아니면은 이게 적자 지속 회사예요. 사실 이런 회사는 전 트레이딩 하면서 좀 매매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적자 회사고요. 두 번째로 오늘 좀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 이제 지정 예고 이런저런 뉴스로 인해서 이 종목은 지금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지금 매수 깡닥으로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 문다님께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시그널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목은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중기적으로 관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종목은 이제 정부의 그 탈원전 그리고 이제 탈석탄 뭐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 생산 그 원료 구입 단가가 최근에 좀 많이 좀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게 가스 쪽이나 그 신재생 이쪽 분야는 원가가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리를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1분기에는 좀 실적이 좀 올라왔지만 그게 유가 하락에 대한 그런 반영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번 달에 그 전기 요금에 관련 그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질 그런 전망이에요. 그런 이슈를 좀 챙겨보시는 그 전망, 매매 괜찮아 보이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절대 그 단기 종목이 아니고 중장기로 좀 봐야 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눌릴 때마다 한 21선 부근에서 아니면 그 이하에서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다만 이 61선 그 분홍색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이탈을 하게 되면 좀 그때는 그 전략을 좀 바꾸셔야 돼요. 하여간 제 전망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인 눌림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 따라서 21선이나 그 이하에서 좀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맵신이에요. 일단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서 그 상암동 대장님께서 이게 지금 매수 시그널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이냐. 일단 그 차세대 이중 그 표적 방암제를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좀 이슈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6월 22일 날부터 24일까지 미국 암학회가 좀 열리거든요. 온라인으로. 거기서 이제 차세대 그 신생 그 혈관 질환 그 치료 항체에 관련해 갖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일단 이 치료 항체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반 면역 항암제하고 그 병용 투여를 했을 때 효과가 되게 좀 대단하다. 이런 좀 뉴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종목,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갖고 상당히 조금 많이, 종목들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 파맵신에서 그 이중 표적 항암제 항체 관련해서도 급성 호흡군 그런 증후군에서도 이제 치료에 효과가 좀 있다. 이런 좀 이슈도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 정리해 드리면요.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실 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 눌리면 무조건 좀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요. 일정상 2월 22일, 24일 그 미국 암학회 관련해갖고 그 일정 매매로 지금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맵신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현재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 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인데 시장 네. 분위기부터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일단 최근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황에 대해서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유동성으로 급격하게 올라온 장이기 때문에 일단 쉬어가는 흐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거시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통상 거시지표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이나 금리나 유가 원자재 이쪽을 살펴보게 돼 있는데 환율은 최근에 달러 인덱스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모저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 환율도 1,200원대 밑으로 떨어져서 이 정도면 이제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는 한실은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장기 금리가 어제 오늘은 좀 살짝 내렸습니다만 장기 금리가 그래도 예전보다 좀 올라왔다. 그래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유가나 구리 등 실제 경제 재개에 따른 커머디티 쪽도 상당히 견조하게 상승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가만 올라온 게 아니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물 회복에 비해서 주가가 월등히 앞서 나간 건 사실이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자가 이제 아직 주식이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좀 급해지겠지만 한 템포 쉬어가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운영할까? 아마 지금보다는 좀 하반기에 어떤 섹터가 좀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보는 게 맞겠고요. 결국은 거시지표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급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또 옵니다. 그래서 좀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면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종목 3가지를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종목이 크리스 F&G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았어요. 아마 더벨에서 기사가 대주주가 좋은 소식이 나와서 거래량 실리면서 점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은 그렇게 분산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실적도 보면은 괜찮습니다. 실적이 올해 실적을 보면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 기본적으로는 400억 수준을 하니까 고평가다 이러기는 어렵고 골프웨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영업 베이스가 됩니다. 영업이익률도 15% 수준이니까 상당히 준수하고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빠진 부분을 회복하면서 최근에 좀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중인데 21선까지 한 4~5% 남짓 남아 있어요. 21선에서 매수 대응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일부 담궜다가 21선 담그고 다만 시작점인 이날 가격이 19,000원 수준인데 19,000원 밑으로 들어오면 이 상승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000원 손절선을 잡고 매수 대응하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 LG화학은 설명이 필요 없는 2차전지 셀 업체의 기대주죠. 삼성 SDI와 더불어서 2차전지 성장 기대감에 이제 한 몸에 맡고 있는데 오늘 평강판 매각 이슈도 있었죠. 중국 산산에다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LCD 평강판 사업을 매각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이슈는 결국 사양산업은 버리고 성장산업 쪽으로 사업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30조짜리 기업이 1조 3천억 매각 대금이 대세의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펀더멘탈보다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장이 없는 섹터는 정리하고 성장에 집중하겠다. 이런 쪽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이슈는 이제 LG화학은 사업부가 크게 4가지입니다. 기초 소재, 그러니까 화학 부분의 다운스트림과 2차전지, 정보 소재, 그 다음에 생명과학,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유가가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제 화학 섹터의 다운스트림도 수익이 개선되고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겠지요. 30조의 시가총액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2차전지 사업부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인데, 이미 삼성 SDI하고 더불어서 고가를 넘겨서 신고가를 가는 중이에요. 따라서 이 종목은 그냥 한번 갈 때까지 가본다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관점인데 신규 매수자라면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격이 이렇게 좁혀졌다가 벌어졌다가 하는데 신규 매수자라면 다시 이격이 좁혀지는 수준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자시라면 그냥 갖고 가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예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최근 인터넷 기업 3대장인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NC소프트가 게임주의 대장이 된 게 IP를 보유하고 있죠. 리니지라는 막강한 IP를 통해서 신작이 거의 최근에 나오지 않는데 넷마블이 주춤한 것은 넷마블은 최근에 예전에 신작을 연작으로 1년에 8개, 9개 내다가 최근에 신작이 안 나오는데 그 틈새를 리니지가 다 갖고 가고 있죠. 그래서 IP의 최강자인 리니지의 확장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리니지 모바일이 나온 후에 또 될까 했는데 리니지 2M을 거쳐서도 계속 매출이 창출되면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1조까지 바라보는. 그러니까 18조라는 시가총액이 1조 영업이익을 바라본다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IP 보유한 기업의 확장성이 정말 놀랍다. 따라서 NC소프트는
90만 원 초반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홀딩하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6월이 시작됐는데 6월 누적 수익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입니다. 일단 3위에는 이정수 위원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0.4%의 누적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박원재 위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정재훈 위원님께서는 일주일 만에 누적 수익률이 1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에는 이정수 위원 자리하고 있는데 탑 엔지니어링 0.4%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위 만나볼게요. 네, 박원재 위원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일단 뷰웍스를 6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었습니다. 2.6%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네요. 네, 1위에는 정재훈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2위에는 포스코케미컬 올라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던 종목인데 4%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시노펙스는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만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전에 좀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시그널 전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예, 오늘은 그 상암동 대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파맵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세대 이중 표적 항체 개발 전문 업체고요. 특히나 이 종목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 6월 22일 그리고 24일 날 미국 암학회에서 이제 치료 항체에 대한 그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그 일정 매매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단 주가 차트 흐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검정선 보이실 거예요. 이 검정선이 제가 봤을 때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렇게 올라탄 종목들은 추세 우상향하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지금 눌렸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스토캐스틱 상을 보시면 과열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위에서 저항을 받는 이유가 그 일종의 이제 과열 때문에 살짝 눌러주는 거라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져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부근이나 4만 1,000원 부근에서 눌릴 때마다 일단 매수를 하셔서 이슈가 나올 시점인 4월 20일 그 부근에서 시세가 한번 나아지면 매도하는 전략 이제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21선이 이 더블 패턴이기 때문에 추세 우상향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일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1차로 46,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거 돌파하게 되면 뭐 5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을 그래도 잡아드려야 되겠죠. 손절 라인은 저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트하게 한 37,000원 정도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손절 라인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좀 맞다고 보이지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눌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을 오늘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맵시 미국 안화케어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만큼 4만 1,0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모아갈 만하고 단기적으로는 4만 6,000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